우리는 네이버 블로그를 왜 해야 할까요? 통계 자료에서도 보여주듯이 네이버로 무엇인가를 찾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무엇이 궁금할 때 남들에게 물어보는 것보다 컴퓨터에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는 이것을 알고 블로그를 써야 합니다. 사람들이 블로그를 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블로그를 사람들이 보는 이유는 정보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네이버로 검색해서 찾아보는 모든 정보들은 누군가 써놓은 블로그들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블로그를 쓸 때에는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써야 합니다. 그 목적에 따라 글쓰기가 다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블로그로 3가지 돈 버는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글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체험단 리뷰 글쓰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블로그를 써주거나 원고료를 받고 글을 써주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제일 쉽게 행해지는 블로그입니다. 원고료는 보통 1, 2만 원에서 파워 블로거일수록 몇백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데요. 체험단 리뷰 글쓰기는 지도와 해상도 높은 사진과 동영상을 넣게 되는데요. 거기에 가격이나 서비스, 사람들의 이용시간, 주차 공간 등 사람들이 그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나의 상품을 블로그로 직접 하는 것인데요. 나의 상품이 있는 경우 이때 나의 상품의 키워드를 잘 잡아서 직접 블로그를 통해서 판매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키워드란 우리가 검색할 때 내용을 쓰잖아요. 그 내용 중에서 대표 핵심 단어를 키워드라고 합니다. 고객은 온라인 안에서 우리를 키워드로 찾고 우리는 그 키워드로 블로그 제목을 정해야 고객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보 블로그들이 실수하는 것이 있는데요. 블로그에 자신의 키워드를 과도하게 반복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나중에 블로그 저품질이 오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내가 안양에서 피아노 학원을 한다고 했을 때 블로그 제목마다 안양 피아노 학원, 안양 피아노 학원 이렇게 쓰시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리면 이런 식으로 뭐 부산 피아노 이렇게 자기의 제목마다 다 쓰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나중에 블로그 저품질이 오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나의 상품을 팔기 위해서는 상세 페이지라는 글쓰기를 하게 되는데요. 상세 페이지는 물건에 대한 설명과 후기 등을 넣어서 사람들이 물건을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글쓰기를 말합니다. 이때 상세 페이지를 잘 써야 하는 이유는 물건을 올리기만 해서 물건이 팔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살 수 있게 나의 고객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해소시켜주는 글을 써야 하는데요. 여기에는 상품을 고객에게 설득하기 위한 설득과 마케팅 기술이 들어가게 됩니다. 나의 상품을 파는 블로그는 나의 글쓰기 능력과 키워드를 잡아내는 능력에 따라 상품을 많이 팔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의 장점은 블로그 포스팅 하나로 나의 물건을 광고 없이 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세 페이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 수강생 분이 쓴 블로그인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불편하시죠?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공감해주는 글을 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런 상품이 있어요 이러면서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상품이 필요한 고객이 겪고 있는 소비자의 어려움에 공감해 주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나의 권위를 이야기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나의 상품은 어떤 인증을 받았다, 그리고 굉장히 안전하다, 이런 소비자를 안심시켜주는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나의 상품을 소개하면서 소비자의 후기와 자주 묻는 질문들을 해결해 주어야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후기를 올려주시고 또 많이 하는 질문들을 미리 대답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고객에게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는 것인데요. 이 글을 읽는 분에게 쿠폰을 드려요, 무료 체험권을 드립니다 하면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블로그를 올리자마자 판매를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거의 상세 페이지 글쓰기는 일본의 간다마사노리의 글쓰기인데요. 고객이 안고 있는 고통이나 문제를 친근한 언어로 공감해주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객에게 좋은 조건을 제안하고 고객에게 딱 맞는 조건으로 지금 당장 행동으로 구매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블로그를 작성하면 블로그 포스팅 하나로 우리가 판매를 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블로그 글쓰기를 할 때에는 내가 어떤 글을 쓸 것인지 처음에 목표를 정하고 기획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우리 글쓰기는 나의 지식을 블로그로 파는 것인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전달하고 계속 나를 알리는 글쓰기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나를 브랜딩한 스토리텔링 글쓰기를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우리가 돈 버는 방법에 따라서 블로그가 다 달라지고 그거에 대한 글쓰기가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블로그를 할 때는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블로그를 쓸 것인가를 생각해 가지고 기획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블로그 저품질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리가 블로그 저품질이 뭐냐면 블로그에서 스팸 지수라고 해서 블로그에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할 때마다 마이너스 점수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블로그 스팸 지수가 계속 쌓이게 되면 어느 순간에 저품질이 오는 것인데요. 블로그 저품질이란 내가 쓴 블로그가 검색이 되지 않고 노출이 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품질을 알아보는 사이트로는 바로다가 있는데요. 이 바로다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나의 블로그 주소를 써주시면 이렇게 내 블로그가 저품질인지 일반인지 준최적한지 최적한지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팸 지수 쌓이는 행위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저품질에 주의를 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 유사 이미지 반복입니다. 네이버에서는 우리가 한 번 쓴 이미지나 사진을 계속 반복해서 쓰는 걸 싫어하는데요. 그러니까 한 번 쓴 사진은 두 번은 사용하지 않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내가 만약에 꼭 써야 되겠다 그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복사 붙여넣기를 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블로그에 글을 쓰거나 사진을 올리면 네이버에서는 점수를 매긴다 그래요. 다른 웹상에 똑같은 글이 있는지 없는지를 전부 확인한다 그래요. 몇백 개, 몇만 개의 글이나 사진을요. 그래서 그거를 다 알아낸다고 하는데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를 하면 원래 있었던 사진이기 때문에 점수를 매기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를 하면 0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쓰셔야 되겠다면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를 하시고 웬만하면 다시 쓰지 않는 걸 추천드려요. 제가 이미지 넣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진이 없는데 이미지를 넣고 싶잖아요. 그러면 네이버에서는 이렇게 글감을 클릭하시면 무료 사진을 제공하고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이 뭐 관련된 그런 검색을 하잖아요. 제가 시장을 넣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쫙 이미지가 떠요. 그럼 여기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거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사진에 대해서도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무료 사진을 쓰면 되니까 사진에 대한 스트레스도 안 받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복 타이틀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자기의 블로그 제목마다 자기의 상호나 아니면 자신의 키워드를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것인데요. 이거는 네이버에서 중복 타이틀이 일정하게 반복되는 행위는 홍보나 광고의 목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이버 입장에서는 홍보하는 블로그보다 정보성 글을 더 선호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학원 하시는 분들이나 소상공인들은 이렇게 자기의 키워드를 넣고 싶잖아요. 그럴 때는 꼭 필요할 때만 넣기를 권해드려요. 우리가 이렇게 제목에 우리의 키워드를 계속 반복해서 넣는 이유는 나의 블로그가 전부 다 노출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블로그에 어떻게 노출되냐면 이렇게 노출돼요. 하나만 노출되고 나머지는 이렇게 뒤로 묶여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아무리 키워드를 반복해서 올려도 노출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잘못하면 이렇게 저품질이 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나의 키워드는 내가 꼭 필요할 때만 써주세요. 그 다음 유사 문서는 뭐냐면 남이 작성해 놓은 글을 복사 붙여넣기 해서 똑같이 사용한 거예요. 이 유사 문서는 우리가 대행업체 기자단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대행업체에서는 보통 블로그를 맡길 때 사람들을 어떻게 꼬시냐면은 내가 사진도 주고 글도 다 써줄 테니까 그냥 너는 써가지고 블로그에 올려만 줘. 그럼 내가 돈 줄게 이러면서 블로그들을 막 꼬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돈을 주고 내가 글 쓰는 게 어려운데 다 써준다니까 이거 하시는 분 많은데 이게 처음에 바로 써가지고 블로그 저품질이 오는 게 아니에요. 스팸 지수는 계속 쌓이는 거랬잖아요. 계속 쌓여서 어느 순간에 내 블로그가 저품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행업체 기자단도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외부 링크는 뭐냐면
우리가 쿠팡이나 구글, 유튜브 등 다른 이제 플랫폼 링크를 블로그에 올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상품 같은 것도 쿠팡 상품을 이렇게 올리고 링크 다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이버는 네이버에 이렇게 온 다른 사람들이 자기 플랫폼에 머물렀기를 바라지, 이 링크를 타면 다른 플랫폼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는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외부 링크를 블로그에 막 넣게 되면 네이버가 스팸 지수를 계속 줘요. 그러니까 외부 링크를 넣지 마시고 내부 링크를 넣는 거예요. 내부 링크가 뭐냐면 블로그 링크 자체 있잖아요. 그것도 내부 링크고, 네이버 팁이나 아니면 상품을 스마트 스토어에 올리는 거예요. 스마트 스토어가 네이버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마켓이잖아요. 거기에 올리시고 그 링크를 블로그에 올리시면 돼요. 그러면 이건 내부 링크이기 때문에, 그래서 링크를 다실 때는 내부 링크를 적극 활용해 보심을 추천드려요. 그 다음에 5번째로 본문 수정은 무슨 말이냐면, 글이 마음에 안 들어서 블로그를 발행한 다음에 계속 수정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두 번 한다고 바로 저품질이 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계속 수정하면은 저품질이 걸리거든요. 그 이유가 네이버 입장에서는 발행이 되면 이 컴퓨터 상에 자리를 잡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계속 고쳐나가는 게 네이버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 아니죠. 그 다음에 6번째로 우리가 포스팅마다 키워드 남발인데, 포스팅, 그러니까 글 내에 자신의 키워드를 굉장히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키워드는 본문에서도 3개에서 5개 그 정도로 해서 써주셔야지, 너무 많이 써주시면 블로그 입장에서는 또 이게 광고라고 생각해서 스팸 지수를 매기는 거죠. 그 다음에 7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행업체 기자단, 이거는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8번째로는 금치고 욕설, 이거는 뭐 다 아시는 내용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블로그 이웃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블로그를 이웃 관리해야 되는 이유는 처음 블로그를 발행하면 내 블로그가 이웃에게밖에 노출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여러분의 블로그 지수가 낮기 때문에 노출이 돼도 우리는 저 뒤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만약에 블로그에다 춘천 닭갈비 맛집에 대한 리뷰를 올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블로그들이 이렇게 쭉 뜨잖아요. 근데 여기에 첫 페이지에 오는 블로그들은 최적화된 블로그나 아니면 블로그 지수가 엄청 높은 블로그들만 이렇게 위에 뜬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첫 페이지에 안 뜨겠죠? 우리는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저 밑에 어딘가 있겠죠. 근데 누가 이렇게 뒤까지 해가지고 보는 경우는 없잖아요. 거의 첫 페이지에 한 5째 칸까지밖에 사람들이 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블로그를 작성해도 우리의 블로그를 보는 사람은 우리 이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웃 신청을 해주세요. 자, 이웃 신청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자, 이웃 신청을 어떻게 하시냐면, 어떤 분 블로그에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렇게 공감이 100개 이상 돼 있는 블로그가 있을 거예요. 거기를 가셔가지고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이웃들이 쫙 뜨게 돼요. 이분들한테 서로 이웃을 이제 추가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 추가할 때에도 개인 블로그한테 추가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런 상업적인 블로그는 댓글을 잘 안 달아준단 말이에요. 댓글을 달아도 로봇가 하는 경우가 많아요. 복사 붙여넣기 하듯이 댓글 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복사 붙여넣기 하는 댓글 싫잖아요. 광고성 글이나 아니면 나의 블로그 댓글에 와서 이렇게 테러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분들을 차단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관리에 들어가시면 여기 보면 차단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차단 설정에 들어가시면 차단을 어떻게 하냐면, 이게 블로그 보면 이 뒤에 주소 있잖아요. 이 주소를 이 네이버.com 이 뒤에 주소가 블로그 주소잖아요. 이거를 복사 붙여넣기 하셔가지고 그 다음 여기다가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블로그랑은 차단이 돼서 나한테 와서 댓글을 달지 못하는 거예요. 이웃은 하루에 100명씩 우리가 추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00명씩 추가해 주세요. 이때 이웃 신청할 때 그냥 이웃 신청드립니다 하는 것보다는 글을 좀 길게 써주시면은 이웃 신청을 받아주는 경우가 한 70% 되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블로그 이제 제목을 정해야 하는데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아까 글쓰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제목이 더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사람들에게 선택을 받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아까 전에 그 블로그들을 쭉 볼게요. 이렇게 블로그가 쭉 있을 때 우리가 이 중에서 선택을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을 해야지 이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글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블로그 제목 정하는 게 중요하게 되는데, 블로그 제목은 사람들이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제목으로 쓰게 되잖아요. 자기가 알고 싶어 하는 걸 제목으로 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블로그 제목은 사람들이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사람들이 혹할 만한 제목을 지어서 이 많은 블로그 중에서 선택을 받아야 해요. 그래서 한마디로 카피라이팅은 고객을 낚는 한 줄 문구여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부정의 뉘앙스 주기가 무슨 뜻이냐면, 이것은 손실 회피형 제목 정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면 영어 학원 이거 모르고 선택하면 큰일 납니다. 또는 뭐 썸녀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손해보고 싶지 않은 마음을 이용한 제목 정하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호기심을 유발하는 제목인데요. 이것의 예는 뭐뭐 하는 방법, 뭐뭐 하는 이유, 뭐뭐 하는 비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제목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타겟팅된 카피인데요. 이것은 누군가를 우리가 콕 찍어서 이야기하면 그 타겟팅된 사람들은 자기를 말하는 것 같아서 꼭 돌아보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 도남동 주부라면 꼭 가봐야 하는 브런치 카페, 이러면 도남동 주부는 다 그걸 클릭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40대 남성들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건강상식 5가지, 막 이러면 40대 남자들은 또 그거를 클릭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로는 궁금증을 유발하는 제목인데요. 예를 들면 이것 읽고 나서 10억 벌었어요. 이것 하고 나서 100만 원 벌었어요. 막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궁금해서 클릭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5번째로 숫자를 활용한 제목인데요. 뭐뭐 하는 3가지 방법, 뭐뭐 하는 5가지 비밀, 이런 식으로 숫자를 적극 활용하는 것인데요. 이 숫자를 활용하는 이유는요, 사람들은 애매모호하는 말보다 이렇게 정확하게 숫자를 적어주는 게 더 믿음이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블로그 제목 정하는 카피라이팅 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 그 다음은 우리가 블로그 꾸미는 방법에 대해서 또 알아볼게요. 우리가 블로그 꾸미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스티커를 넣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블로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핸드폰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을 적극 활용하시면 시간 없을 때 글쓰기도 좋고, 그리고 우리가 많은 스티커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것도 핸드폰에 있는 스티커거든요. 이런 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핸드폰 플레이스토어에서 네이버 블로그 앱을 다운받아 주세요. 로그인을 해주시면 자신의 블로그가 떠요. 그러면 그 블로그에서 이렇게 연필 있죠? 연필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글을 작성하는欄이 떠요. 그럼 여기에 사진도 바로 올릴 수가 있어요. 이것의 장점은 뭐냐면, 우리가 컴퓨터로 글을 쓰게 되면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다시 컴퓨터로 옮겨서 또 이렇게 올리게 되잖아요. 이때 사람들이 카톡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카톡에다가 사진을 옮겨서 컴퓨터로 옮긴 다음에 사진을 올리시는데, 이렇게 하면은 사진의 화성도가 엄청 떨어져요. 왜냐면 카톡에서 이거를 사진을 압축을 하거든요. 그 압축하는 과정에서 화질이 반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선명한 사진을 원하시면은 핸드폰에서 바로 이렇게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리시고 저장을 눌러 주셨다가 나중에 블로그에서 발행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핸드폰에 앱을 여시면은 이렇게, 이거는 이제 블로그에서 제공하는 스티커고요. 이렇게 핸드폰에서도 스티커들 되게 많잖아요. 그거를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스티커를 우리가 활용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블로그 글을 꾸밀 때 우리가 더 이쁘게 꾸밀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핸드폰에서 발행하지 마시고, 발행은 반드시 컴퓨터로 해주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저기서 발행을 하면 IP가 그때마다 달라지잖아요. 근데 네이버는 그런 걸 싫어한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항상 일정하게 발행은 컴퓨터로 해주세요. 이렇게 앱을 다운받으면 또 핸드폰에서 이렇게 홈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홈편집이 뭐냐면, 핸드폰에서 보여주는 나의 블로그를 마음대로 내 글 중에서도 보여주고 싶은 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핸드폰 열자마자 보여지는 글도 내가 선택하고 인스타그램도 올리고 이렇게 핸드폰 안에서 내 블로그를 세팅할 수 있는 거예요. 핸드폰에 보여지는 내 블로그도 이렇게 멋있게 꾸미시면 돼요. 그리고 글을 쓸 때는 이렇게 짧게 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읽기 편하게. 그러면서 여기 중간중간에 스티커 하나씩 넣고 또 사진 있으면 사진 하나씩 넣고 이런 식으로 해요. 사람들이 읽기 편하게 이렇게 다 짧게 쳐주시기를 추천드려요. 그러면 우리가 블로그 꾸미는 방법까지 다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또 다른 어려우신 부분들이 있으면 카페에 오셔서 질문 같은 데 남겨주시면 제가 또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또 올리고 또 제가 블로그 포스팅 글로도 써서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 있거나 또 알고 싶은 점 있으시면 댓글이나 카페에 오셔서 올려주세요.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